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된 후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계절 근로자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 배정된 계절 근로자가 버티지 못하고 무달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사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매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유독 최근에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건가요? 자, 실제로 이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뭐 농촌의 현실,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사실 이제 뭐 좀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나 또 이제 그 3년, 올해를 포함해서 3년간에 걸쳐가지고 계속된 어떤 코로나19 세계적 팬데믹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늘길도 막히고 이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도 좀 들어오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손 부족 현상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실제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이제 상승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농촌 전력에서 한 10만에서 11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이제 책정이 돼서 운영되어 왔는데, 사실 인력 수급이 이제 부족하고 또 일선을 서로 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3만에 14만까지 치솟고, 또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확기,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어떤 수확기 때는 더욱 이제 치솟는 현상이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이제 양파 수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양파 이제 주산지인 뭐 안동 일찍이라든지 영천 이런 쪽에서는 사실 한 18만 원 정도 치솟고 이렇거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18만 원, 20만 원 가까이 치솟는 인건비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옆집에 일하러 온 어떤 인부를 이제 웃돈을 더 주고 빼오는 어떤 그러한 불상사, 그러다 보면 마찰도 일어나고 이런 어떤 불상사들이 농촌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매년 같은 원인에다가 코로나랑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 문제까지 더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국인 근로자 인력 중개센터도 늘리고 또 체류형 영농작업반 시범 운영에도 나섰다는데요. 이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내국인 이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이제 확대를 해요. 그동안에 이제 전국적으로 한 130개 정도 운영해 왔는데 올해는 이제 155개 정도 늘렸습니다. 늘려서 이제 공공 인력 중개센터를 이제 확대시켜서 이제 사실 또 21개 시군 내 이런 공공 인력 중개가 가능하도록 이제 추가 확대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현장에 체류형 영농 작업반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이 체류형 영농 작업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한 달 정도에 일정 기간 근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어떤 지자체에 배치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뭐 각종 이제 숙박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농촌에서 체류하면서 장기간 농촌 일손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여건들은 이제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감당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내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런 이제 인력 중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정부 방침이고 원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런 시범 사업을 25개 중점 관리 지역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뭐 사과라든지 과수라든지 고추 이런 어떤 집산지에 이제 25개 중점 관리 지역을 정해서 이제 이 체류형 농촌 영농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사실 안동을 비롯해서 영양, 뭐 의성, 뭐 청송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지역에는 별도로 이제 도심 지역의 내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인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방침입니다. 네, 그럼 농가가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 인력 중개센터에서 인력을 수급받게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배치된 인력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 농가가 참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한가요? 그렇습니다. 뭐 정부나 경북도에서도 뭐 자체적으로 이제 현장 체류형 어떤 그런 영농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제 농가와 약속했던 인력이
급작스럽게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을 때는 농가의 어떤 농촌 그 영농 작업에 이제 지장이 초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들을 예비 인력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갖추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일손을 중심한 농촌 일수돕기가 이제 두 가지 이제 가 있는데 농촌 인력 지원 센터도 기존에 운영했고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운영 농촌 인력 중개센터 이게 지원센터와 중개센터 또 다르거든요 의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39개소에서 한 5개소를 이제 확대시켜서 44개소를 운영합니다. 이제 22개씩 운영하고 올해 같은 경우 모두 한 경북도 한 30만 명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센터에서 배치됐던 어떤 그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취소됐을 때 여유 인력을 항상 이제 준비를 하고 네. 농가 피해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관내외 어떤 취업 지원 센터라든지 일자리 지원 센터든가 음료 협약, 그다음에 대학생, 뭐 공공기관 공무원들과의 어떤 협약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어떤 그런 일손 확보를 다가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의 일손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노력 중인데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보다는 함께 집중해서 근로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더 선호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총 몇 명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이제 입국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었잖아요. 네. 뭐 들어오게 되면 집단 어떤 격리 시설도 필요하고 격리 기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그 엔데믹 상황이 이제 되면서 법무부가 입국을 이제 굉장히 많이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제 신청을 하고 법무부가 이제 입국을 승인한 계절 노동자가 올해는 한 1만 1,550명쯤 되고요. 지난해 이제 상반기 대비해가지고 한 2배 가까이 늘었죠. 그 중에 이제 경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한 1,614명 정도 됩니다. 한 전체 한 14%쯤 됩니다. 대부분 한 6월 정도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학이라든지 농부 되니까 6월 정도 입국 예정이고, 지자체별로 이제 살펴보면은 예천군 같은 경우는 외국 계절 근로자, 본부 취한 계절 근로자 이외에 오래전부터 예천 지역으로 시집온 다문화 가정의 친정 부모들을 초청하는 행사. 그러니까 친정 부모를 초청해서 이분들과 같이 이제 지내면서 그분들은 이제 3개월씩 이제 끊어서 초청하면서 이분들과 이제 유대를 하고 일손도 돕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어떤 사회 적응도 돕는 이런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7월에 60명 입국합니다. 그리고 영주시 같은 경우는 베트남 계절 근로자 41명이 입국해 있고 또 이제 내년에는 뭐 필리핀의 어떤 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는 계획이고요. 상주시도 이제 베트남과 이제 협약 체결을 해서 이제 7월 중순쯤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성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베트남 근로자 41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한 100명 정도 추가로 이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양군은 올해도 이제 여러 가지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나라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법무부의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영양 같은 경우에 승인을 못 받은 이유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들이 이제 한 112명 이제 들어왔는데 이 중에 이제 사실 10명 정도 무단 이탈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무단 이탈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계절 근로자 이제 관리 소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승인이 되면은 아마 7월 중순쯤 들어올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청송구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이제 76명이 6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현황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근로자들을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제 배정은 이제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지자체가 이렇게 이제 수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 법무부가 이제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제 신청 농가들은 그러겠습니다. 실제로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전기 또 독립된 어떤 규모의 어떤 기숙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떤 농가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농가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배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농가에서 뭐 그런 숙박 시설에 열악한 어떤 시설을 열악한 농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계절 근로자조차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어렵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뭐 어차피 이선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미등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이건 불법 체류자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분들을 불러서 이제 영농에 의존한다든지 또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일선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농가에서는 이제 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필요한 어떤 기숙사 이런 부분 숙박시설 확대하는데 좀 이렇게 정부가 지자체로 나서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대규모 숙박시설 정부에서도 그 숙박시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점별로 숙박시설 하는데 경북에서는 일단은 영양 지역에 100명의 어떤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을 이제 건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네네네. 근로자 무단 이탈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영양군에서 실제로 계절 근로자가 무더기로 이탈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6월 말쯤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그 근로자 112명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5달 동안, 5개월 동안 이제 비자를 발급받아서 이제 근로를 해서 10월 말까지 하면서 이제 그 농가에 배치가 됐는데 이 중에 이제 그 농가별로 이제 그 한꺼번에 이제 이탈된 게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이탈을 시작해서 모두 11명이 이탈을 했었어요. 그 11명이 이탈하고 그 과정에서 영양군에서 이제 뭐 출입국 관리 그 소라든지 경찰 뭐 협조를 해서 뭐 그 경로 이탈 경로도 파악하고 수사도 하고 또 영양군에서는 현지의 어떤 우즈베키스탄 현지와 이제 이제 그 인력을 중개했던 그런 어떤 기관의 그 협의를 해가지고 이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빨리 복귀하라는 그런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복귀하고 10명이 아직까지 무단 이탈 상태고. 실제로 이제 그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문화 이탈하고 현장에서 어떤 인력 운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자기들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감시 감독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데 경찰 수사 같은 경우도 뭐 그 이들이 대부분 새벽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지에서 차량이 와서 이들을 태워가거든요.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SNS 이제 그 소통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의 사정들 뭐 외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소통하면서 이제 그 이탈을 하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행방을 찾지 예, 못한 지금 아직까지 거죠?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이탈 사유를 직접 물어볼 수 없었으니까 네네네.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고 있는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탈을 하면서 또 그 같이 왔던 어떤 그런 동료들하고 또 소통을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제일 이제 그 주된 요인이 임금입니다. 임금. 돈을 이제 좀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이제 입국을 할 때 보면은 사실 그 현지 국내 그 현지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 상황이 어려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들어가겠다 이런 어떤 욕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불법 체류 뭐 시간에 딱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국내로 복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뭐 한국 내에서 불법 체류로 있으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어떤 그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양군에서 계절 근로자는 하루에 8만 원이거든요. 8만 원 한 달에 한 200만 원쯤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숙식비를 또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 한 180만 원 정도에 벌게 되는데 인근의 어떤 뭐 공장이나 산업체로 가게 되면은 최고 뭐 임금이 되면 13만 원, 뭐 15만 원까지 임금이 치솟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무단 이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탈 방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기 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교육에는 뭐 현지 인력들은 사전 교육이 참 중요한데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
교육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교육이 되면은 지자체에서 이제 그쪽 이제 상대 나라의 정부와 이제 협의를 해서 네. 뭐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 만들어지면은 그분들이 사전에 교육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금 한국에서 이제 그 농가들과의 어떤 그런 뭐 친근감, 친밀감도 이제 좋아질 것이고 또 농가의 대우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이렇게 그 현지 적응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무단 이탈하는 어떤 그 순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산업체 같은 경우는 숙련기능공이라는 비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농업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3개월 내지 5개월의 어떤 그런 건 일반 비자인데 숙련공 비자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농업 계절 근로자들한테 적용을 해서 수년간 뭐 좀 와서 뭐 꾸준하게 좀 이렇게 성실하게 이제 일했던 근로자에게는 이 숙련공 비자를 발급해서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이제 그 계절 근로자를 대하는 어떤 그런 좀 방법도 이제 네. 달리 해야 되는데 농가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이제 숙식비를 한 20% 정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공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공제를 안 하는 대신에 추가 노동에 대한 어떤 임금을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뭐 일종의 뭐 퉁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뭐 새벽에 일찍 나갈 때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로 계약 이외의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노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충분한 임금을 제공해야 되는데 안 하는 어떤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정확히 지켜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처우와 환경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열악한 거주 노동 환경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 관련 실태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2020년 연말이죠. 경기도 포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노동자가 이제 사실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그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한 사업장 500여 곳 좀 이제 조사한 결과 이제 근로자 70%가 이제 가건물,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가건물에서 생활하는 걸로 이제 나타났고,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뭐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다양하게 잘 지켜졌지만은 뭐 이 숙소에 뭐 잠금 장치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거나 뭐 소화기, 화재 경보가 없다든지 이렇게 취약한 시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 주환경 개선 명령을 대책을 세우고 또 명령을 내렸어요. 지난 1월부터 이제 실제로 충분한 이런 어떤 그런 그 컨테이너라도 조립식에서 거주시설 마련하는 부분들은 이게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에도 이미 배치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설을 교체하지 않는 숙박시설을 교체하지 않는 부분은 뭐 인력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어떤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이제 정부의 명령으로 진행됐는데 이 모든 것도 대부분 농가의 몫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가들로서는 또 다른 부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농가의 절실한 상황을 악용한 외국인 근로자 알선 사기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농가에서 이제 열악한 어떤 농가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법외 근로자들을 이제 그 활용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버로커라든지 뭐 보이스피싱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강원도에 이제 외국인 그 근로자 알선 사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전화를 해가 농가 일손을 이제 필요한 농가에 전화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제공해주겠다. 근데 다만 이들을 이제 그 국내로 보내기 위해서는 항공료라든지 비자 발급료 이런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100만 원, 100몇십만 원씩 이제 입금해달라라고 이제 해서 이제 돈을 입금시키면 잠적하는 그런 사기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원 농협에서 이제 자체 조사했는데 철원 지역에서만 한 8천여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브로커 잡혔나요? 한 명이 경주에서 잡혔습니다. 예, 그건데 이제 한 명이 잡혔는데 이들도 이제 철원에서 이제 그 한 8천만 원 정도, 8,700만 원 정도 이제 사기를 쳤는데 경주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얼마 전에 잡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분들도 사기에 대비하고 그렇습니다. 하셔야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